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혼업체에 가입했는데요. 첫 회에는 그나마 요구사항에 맞는 사람이 나왔는데 매칭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매니저 응대가 불친절해지더니 매칭한 남자 역시 제가 요구한 내용과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성분과 만났는데 갑자기 자신은 결혼업체와 안 좋게 끝난 사람인데 갑자기 연락 와서 여성분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혼업체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업체를 상대로 사기가 아니냐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매칭을 3번 했으니 남은 2번의 값만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업체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세 번째 만난 분이 업체 등록되지 않은 남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소개를 해줬죠. 이게 의무불이행, 사기죄 고소 이런 걸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최 변호사님. 그런 것들은 일단 이게 뭐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은 예. 이제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업체 측에서 어떠한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께서 등록업체한테 나는 네. 이런 남성을 원한다라고 특정 조건을 얘기했는데 네. 그 조건을 갖춘 남자가 일단 리스트에 없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리스트에 있는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남성을 섭외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애초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마치 나는 다 해줄 수 있고 우리 리스트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 이 결혼업체와 계약을 맺게 된 거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등록 남성을 소개해줬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글쎄요 이런 것들이 뭐 해당 남성도 이제 다시 소개받을 의사가 있었다라고 만약에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뭐 크게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사연에서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불받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계속 피해서 이메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연락이 와서 환불 조건 설명을 해주고 환불 절차를 진행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 피하고 외면하는 거는 처벌을 좀 하면 참 좋겠는데요. 네, 우선은 이 내용이 약간 조금 예. 어쨌든 환불은 받으신 것 같아요. 환불은 뭐 좀 일부만 환불 받으실 환불은 좀 받으신 것 같은데 예. 노동청의 신고와 뭐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는 아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나 이런 부분이 되면은 경찰서에 고소를 하셨을 텐데 예, 예. 뭐 고소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어쨌든 고소하기 전에 신고하기 전에 환불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환불 조건이 만약에 있다면 네. 이 환불 조건이 있었고 실제로 환불을 해야 하는 그 조건이 성립을 했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타인 재물의 뭐 자기 점유 형태죠. 결혼 정보업체가 돈을 갖고 있는 거죠. 환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한테 환불해 줄 수 없다. 환불 조건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환불해 줄 수 없다. 반환 거부 의사가 명확하고 그 상황에서 타인 재물 그러니까 타인 소유의 자기 점유의 어떤 재물을 반환을 거부한다면 그건 횡령죄로 가겠죠. 그러니까 사기죄가 아니고 그거는 횡령죄로 가겠죠. 횡령으로?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결혼정보업체를 자신이 아까 최종윤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가 계약 조건 보고 체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상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결혼정보업체가 실제로 매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가겠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가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형태로 해결이 될 겁니다. 뭐 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불법행위도 성립할 여지는 없어요. 계약상 뭐 의무니까 네. 상대편한테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만드는 뭐 계약상 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게 이쪽 분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오히려 소비자 보호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노동청에 노동청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혼업체가 환불 조건으로 내건 것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연에서는 설명 못 드렸었는데 블로그에 이분이 결혼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썼나 봐요. 근데 그 글을 좀 내려달라 요 조건을 걸면서 환불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게 그 업체에서도 당연히 요청해도 되는 건지 또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좀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요청하는 건 자유죠. 결혼업체 뭐 요청하는 거야 뭐 자기네들 자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요청하는 건 자유인데 이제 그것에 반드시 응해야 될 의무가 있냐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이제 그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 뭐 개인의 이제 후기 정도의 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삭제를 요청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삭제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네. 만약에 그 고객이 작성한 후기 글에 이제 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그 업체를 비방하는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삭제 요청에 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보통 뭐 이런 업체들 후기 뭐 올리는 카페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들 공유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거는 판단을 잘 해보시고요. 또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아무래도 뭐 100% 매칭이라든지 뭐 좋은 문구를 보고 이 업체에 가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겪으셨다면 요거는 허위 광고다 뭐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00% 매칭이라고 당연히 하겠죠. 근데 네. 실제로 100% 매칭이라고 되어 있다 해서 100%라고 믿고 가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많은 기대를 하고 가겠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 네. 판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네. 광고의 특성상 그 광고의 특성은 허위와 가장성이 일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예, 당연히 그렇겠죠. 뭔가 사람을 유인해서 뭔가 매칭을 시키려면 결국은 예. 허위성이나 혹은 과장성이 조금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무조건 된다 보장이 그렇죠.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광고가 너무나 불공정하거나 혹은 뭐 아예 불가능한 광고를 전혀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거나 네. 아니면 허위 과장 광고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표시광고법으로도 처벌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당연히 아까 최종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로도 처벌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상 불이행이니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뭐 계약 해제, 위자료 청구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관련된 답변은 전해드렸고요. 이 업체와 잘 마무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